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9도, 영천이 30.2도, 포항 30.1도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울진 31.5도, 경산 30.5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였습니다. 구미, 상주 등 경북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주말도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 일요일엔 대구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와 6대 특별광역시민을 대상으로 대구 인지도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대구 대표 이미지로 더위와 사과를 꼽았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은 대구 사람을 보수적이고 무뚝뚝하며 사투리를 쓰는 사람 순으로 인식했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사투리를 쓰며 보수적이고 억센 사람 순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15세 이상 59세 이하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구간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5월 하면 계절의 여왕이란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하지만 창작의 생동감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5월의 미술계 소식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피 원두와 원두를 닮은 듯한 흑인 소년의 얼굴. 극사실주의 작가 홍지철 씨의 그림 옆에는 돈 주고 물을 사먹는 시대를 빗댄 홍 작가의 설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술발전소는 모두 10팀의 작가들을 선정해 전공과 상관없이 미션을 주고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또 평가하는 식으로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오히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내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자기의 장르와 분야를 뛰어넘는 그러한 다양한 실험적인 행위로 통해서 그 많은 국내외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랍장을 밀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공간. 누구나 어릴 때 한번 해봤음직한 상상. 하지만 그런 기억 자체를 잊고 사는 어른들에게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작가가 이야기하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다락방에 뭐가 있을까? 어떤 서랍장 뒤쪽에는 또 어떤 공간이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기억들을 조금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곱고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작가가 느낀 감정이 입되면서 더욱 현실감을 띠는 것이 류재비 작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곱고 따뜻한 기억을 현재의 느낌으로 불러내는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동질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해 개통 한 달을 맞은 3호선은 어제까지 222만 4천여 명이 이용했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문시장역으로 하루 평균 9천 명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팔거역과 수성문역, 범물역 등으로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약 4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적은 역은 학정역으로 하루 평균 4,500명 정도였습니다. 국내 최대 공구 유통업체인 크레텍 주식회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공구 유통 물류센터를 열었습니다. 130억 원을 들여서 친환경 공법으로 지은 크레텍 웰빙 서대구 센터는 국내 최초로 주문에서 배송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난해 11월 신한울 원전 건설과 관련한 울진군 8개 대안 사업이 15년 만에 타결됐는데요. 그런데 울진군이 최근 지역주민 현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추가 지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건설에 따른 대안 사업 서명식은 국책사업 해법 모범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수원은 보상 차원에서 교육과 의료, 상수도 확장, 체육관 건립 등 2,800억 원 규모의 8개 대안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명을 한 지 넉 달도 안 된 지난 3월 울진군은 11개 지역 주민 현안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한수원에 통보했습니다. 각종 도로 개설과 확장 6건, 교량 신설과 제방도로 확장, 죽변 비상 활주로 폐쇄 등입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진 울진군의 추가 요구에 한수원은 전전긍긍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자니 월성과 고리 등 다른 원전 지역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될 듯하고 거절하자니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울진군의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자면 지원이 늘어나면 좋지만 울진군의 추가 요구는 합의 정신을 위반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의서에 울진군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1, 2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건설될 3, 4호기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자꾸 매스컴이 나오면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요청해서라도 인터뷰를 하든지 보도자를 내든지 하면.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울진군과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수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진 요즘 원전 건설 사업이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돈거래 차원으로만 다뤄지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자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한전 송전탑 관련 불법과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14명 가운데 4명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수사나 기소와는 비교적 편향적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안동의 예비군 대대에서 시가지 모의전투 훈련 도중 실탄이 발사돼 30대 예비군이 팔꿈치에 관통상을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당시 부대에서 총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총열에 남아있던 실탄이 격발된 것으로 보고 부대 탄약반장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예비군과 육군 측의 협의가 최근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1년 전 사고가 최근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대구시 수원구 노변동 자동차 검사소에서 대구 모 경찰서 45살 김모 경위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어젯밤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무더기에 입건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 공원 묘지나 납골당, 장례용품 업체의 이용을 유도한 뒤 7개 업체로부터 모두 49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종합병원 장례식장 직원 3명과 돈을 준 업체 관계자 8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